답답하십니까? 그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참 막막한 인생의 고민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는 가요계의 전설이시죠. 서수남 선생님이 자리하셨어요. 선생님 호칭이 네.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뭐라고 불러주세요? 수남 오빠. 에? 오빠? 그냥 오빠라. 나도 그래야 돼요? 에? 나도 너보고 오빠라고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미자 누나 앞에서는 고민을 해결해 볼 그 사연이 뭘지 궁금한데요.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며느리 살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은 남편이 알면은 상황을 악화시켜요. 차라리 그냥 며느리랑 1대1로 맞짱을 뜨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들의 역할이거든요. 어느 아들이 고부 갈등을 난 해결했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지. 그러니까 며느리 살이를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오신 분이세요. 그 손주들은 뭐 할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똘에다가 뽀뽀를 하면은 화를 내더라고. 냄새 난다고. 아들이 나한테 엄마 음성 높여가지고 엄마가 나가시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한 집에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부가 떨어져 사는 것만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일까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40년 같이 살면서 뭐 엄마 이래 하다가 겨울이면 붕어빵,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진짜 네. 정말 부러워요. 남편이 65년째 아들 네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초등학생 손자 뒷바라지랑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 때문에. 엄마, 이거 봐라. 할머니가 사줬다. 아 어머니 학교 앞에서 파는 건 최다 불량식품인데. 맛있냐? 어머니 그게 조미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 건강에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틀린 말은 없으니 뭐라고 화도 못 내겠고 혼자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놈 한다는 소리가 진짜 남들 보면 다 고부간 때문에 힘드니 어쩌니 하는데 난 참 잠깐 잘 간 것 같아. 그치? 당연하지. 당연히 싫은 소리는 꼭 아들 없을 때만 하니까 알 턱이 없죠. 더군다나 아들 집에 없다고 저희 며느리는 매번 일한다고 늦게 오고 주말 하루도 제가 못 쉬어요. 너 어디 나가니? 예 언니. 할머니,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예 가도 쫄라서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 나가서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늙어서 일 써주는데도 없고 제 상황이 너무 서글프네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말하자니 일이 너무 커질 게 걱정이고 아우 진짜 전 모르겠어요. 어머니. 오늘 사례자분은 꽃다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 그다음에 시아버님까지 모시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끝나고 이제 아들 키우고 결혼하면 이렇게 그냥 오붓하게 부부와 같이 살까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지금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요. 문제는 며느리 살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똑똑한 신세대 며느리니까 그 아들이 있을 때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심하게 며느리 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니 괜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안 얘기하자니 뭐 가슴에 이렇게 돌덩어리가 하나 꽉 박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신세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신세계 여성 판정단 분들 중에 네. 5, 60대 분들 진짜 완전히 몰입하셔서 어떡해 막 이러고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하나 진짜 이제 남 얘기가 아니야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 듣고 계셨는데 이걸 보니까요 분명히 남편 없을 때만 얘기한다는 걸 보면 이것이 결코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그럼 시어머니가 그런 말 할 때 굉장히 속이 터지는 거라. 이 그쵸. 노인네가 약자 입장이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나 같으면 어머 얘 이건 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때를 그냥 기묘하게 놓치는 거야 이 노인네가. 지적질하는 게 듣기 싫은 거죠, 어머님은. 지적질을 한다 한들 그 어머니는 그 지적질에 대한 말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 대답을 안 하시고 아유 내 속이야 이렇게 참고 넘어가면 이게 참 큰일 날 집안이라고. 그 며느리가 한마디 했을 때 어머니의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말풍선처럼. 아니 어머니 이런 불량식품을 사주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살려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어.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못 하냐고 왜. 근데 못 하는 거죠. 템포를 놓치신 거죠. 아유 참. 근데 저 며느리는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말리셨어야죠. 이거는 몸에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리셨어야죠. 분명히 또 그렇게 할 며느리고. 그 며느리 같아. 김경란 씨가. 저는 그런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황은정 씨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보면 김학도 씨 부인이잖아요. 아, 김학도 씨 아니고요? 김학도 씨 윤기환 씨. 할 말은 다 할 것 같은 그런 며느리 스타일이에요. 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아직 지금 딱 1년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연을 딱 봤는데 아무리 요즘에 며느리 전성 시대라고 하지만 이 며느리 정말 싸가지 없네요, 진짜.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렇다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저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 사이에 남자가 끼면 안 돼요. 여자끼리 그렇게 그리고 고부 관계에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정말 차라리 그냥 며느리랑 1대1로 맞짱을 뜨세요. 어떻게 며느리에게 직접?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며느리랑 따로 풀면서 그리고 파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 참지 않고 나 이거 힘들다. 이제는 손 좀 놓고 싶다. 나 이제 편하고 싶다. 이런 거를 계속 가족들한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참지 마시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어머님이 살해자가 막 나와서 가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은 정말 속이 그렇게 아프시고 참 나쁘시겠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며느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지금 며느리는 일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고 학원 강사라고 지금 우리가 돼 있는데 학원 강사 유시연 씨 해보셨죠? 얼마나 피곤해요. 서가지고 5시간씩 떠들려면은 그 집에 들어오면 몸이 녹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살림 좀 해주시면 고맙죠. 근데 오보면 아예 아토피 있는데 먹여야 되지 말 거를 죄다 먹여놓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어머님이 살림을 안 봐주시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한 말씀 하루에 한 말씀 네. 하는 게 아니라 지 남편 없을 때만 골라가지고 콕콕 아니 남편 찝는다는 있을 때 거. 하면은 싸움이 되잖아요. 남편 있을 때 어머님한테 잠깐만요. 아까 재연에 그 두 분이 나오신 거 같아요. 연기했던 그분들인가요? 잘 맞아. 솔직히 생각에 이렇게 가다 진짜 보면 잘한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시어머니 입장을 조금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니 좋겠어. 어머님 솔직히 아니 잘해드리고 어머님이세요. 싶은데. 아니 어머님. 솔직히. 잘해드리고 싶은데도요. 며느리도 좀 생각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조미료 말씀하시면 그래 그럼 나는 조미료가 입에 맞으니까 나는 넣고 너는 넣지 마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한테 그거 사서 먹이면 조혜련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다음에는 네가 말하는 거 그거 사 먹기 마 빨리 하시든지 말씀하셔서 풀으셔야지 지금 그거를 말 안 하시고 저는 며느리 그렇게 지탄을 받을 일은 근데 안 안문현 씨 했다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님의 인생살이를 보면 시집살이하다 며느리살이하다 이렇게 살이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도 못하고 시할머니한테도 못하고 템포 놓치다가
며느리한테 못하게 되는 그 물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템포 놓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아마도 어떤 시도를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마디 듣고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분위기를 보니까. 네,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열 며느리는 마디예요. 10마디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머니는 말주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어눌하게 이렇게 네. 하면은 네. 며느리는 말주변이 좀 똑똑하거든. 그걸 조목조목 좀 따져서 딱 얘기하면 말에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야. 아까 안문현 씨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조목조목. 진짜 말에 맞는 아주 뭐 따질 일도 없이 그냥 조목조목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뭘 그걸 가지고 속상해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죠. 네. 당연하지요.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 그럴 이렇게 수 있죠. 서우는 마음이 가졌으면 잘못 오는 거라니까. 왜 잘못 오는 거냐? 내가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어머니 말을 들어주는 게 효도예요. 아니 그 근데 굵고 깊은 어머니의 속을 어떻게 며느리가 시집 온 지 그냥 10년도 안 된 들어주면 며느리가 됩니다. 어떻게 들어주고 압니까? 만약에 그거를 개선하고 그러면 싶으면은 서수남 씨는 실패한 적 없어요, 인생에? 오늘 실패가 여기 인생 실패한 사람만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실패했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그 어머니가 그 속 터지고 며느리살이 하는 거를 느끼셨어, 안 느끼셨어? 못 느꼈죠. 못 느꼈지. 이 아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이게 문제는 어머니가 저렇게 된 데에 대해서 자식들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죄책감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얼마나 모시셨나요? 우리 집사람이 29년 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30년을 모시고 그러면 살았는데 좋은 며느리였대요?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아니 어머님이 혹시 귀뜸으로 난 이 부인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주 우셨어요. 나를 보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우세요. 왜 우세요, 어머니? 그러면 말씀 안 어머니 하세요? 왜 우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서. 뭔가 있었나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효자지요. 근데 이 아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들은 굉장히 그 고부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그러니까 마누라. 멍청한 놈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놈인데 서수남 씨도 두 분 사이가 좋은 줄 알았다면서요. 아니 그놈이나 그놈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멍청하고 내가 불효자라는 걸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중간에 껴서 어느 아들이 고부 갈등을 난 해결했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남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아니죠. 남자가 예. 그러니까 뭐 남편이 제 몫을 잘하면은 고부 갈등이 없다. 이거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해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없어요.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예. 어머니와 안 되면 어떡해요? 예? 어머니와 되게 해야 자식, 되는데 그 자식과 그게- 아내 누구를 버려?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식을 저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키울 때 내 자식이지 딱 결혼하고 끝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산다 그러면 사실은 아들은 엄마께 아니라 아내 거거든요. 저도 나름 이제 어렸을 때는 잘했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보같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엄마는 속이 터지겠죠. 근데 인정할 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이 아들한테 얘기한다는 부분을 완전히 반대하는데요. 얘기해봐야 맞아. 소용이 없고요. 아들이 오셔서 병납니다. 아니 그런데 병나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반 고집. 얘기하는 안 하는 게 어머니가 낫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손주 학교 간다 하면 또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며느리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은 밥 먹고 휙 지방으로 간다고 아들도 들어오면 휙 지방. 이 어머니는 외로움에 저는 거야. 어머니 그 잔소리를 하더라도 어머니 이건 이렇고 하루 종일 어떠셨어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휙 지방으로 가면 고독의 연결이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고독하고 플러스 알파 내 속상한 것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갖고 더 속상한 거예요. 선생님, 그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여기 여성 출연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결혼 안 했다고 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사람을 내 며느리로 좀 삼고 싶다. 누구예요? 왜냐면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성병숙 성병숙. 씨. 성병숙. 쟤는 실패를 많이 한 애기 때문에 아, 왜 이래? 너보다 선배야. 이해 좀 들어볼게요. 네, 실패를 많이 해서 쟤는 인생에 예. 깊이가 있다. 깊이도 있고 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애예요. 저런 애가 나하고 나이 차이도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도 며느리가 되면은 일단은 저보다는 상대방을 더 생각하래요. 쟤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실패해요? 저도 뭐 사람이 있지만 아니 이렇게 눈치 빠르고 다 아시는데 참 현명하신. 뭐가 문제가 제가 왕이라고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그렇게 사람마다 다 모양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나쁘다 저보다 해결하는 방법은 그게 수월치가 않다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한테 불효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지내보면은 어떤 게 불효였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설득시키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게 잘못됐습니다. 노인네한테 이거는 애기 엄마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켰거든요. 여기에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 산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같으면 그냥 집을 나가겠어요. 집을 나가. 만약에 서수남 씨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왜냐면 집을 나가시는 게 현명한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네. 내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셨어요.